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집회를 열었던 여성단체가 오늘은 오후 5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자리를 옮겨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성범죄 판결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거리로까지 나오게 됐는지 오늘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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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집회가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이제 주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고은 시인을 미투했던 최영미 작가도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김지은 씨 입장도 뭐 다른 사람이 대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 때문에 모여진 거라고 봐야겠죠? 예, 원래는 25일 날 일주일 뒤에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그 무죄 판결이 나오고 그 바로 전에 이제 홍대 누드 모델 사건에 실형이 되면서 지금 있는 어떤 뭐 폭발적으로 지금 분노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던 여러 가지 미투 운동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는 여러 이제 여성계 인사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좀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제가 사법부가 남성 성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다 여성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다 이렇게 구호가 됐습니다.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는 거고 사법부 혹은 수사기관이 다 여성 편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좀 극단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뭐 폭발하다, 폭발시키자 뭐 이런 극단적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큰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자체와 국가기관인 사법부 자체를 불신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앞서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좀 어떤 기폭제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그리고 홍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이 이제 실형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을 좀 어떻게 구분을 지을까 싶거든요. 유사점,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여성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민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전까지 어떤 몰카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전례와 어떤 뭐 수사 관행하고는 전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지금 실형 나온 것도 이전 같으면 보통 이제 벌금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거를 실형을 했다라고 하는 현재 전반적인 인식.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필 또 그 범인이 여성이었는데 유죄. 근데 안희정 전 지사는 남성이었는데 무죄. 이런 대당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각각의 사건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그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지만은 이 홍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지사 성범죄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여성들이 인식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여성들한테 사법개혁 우호적이 않다. 그 부분을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말 계속 바람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쟁점을 보니까요. 명시적으로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그리고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경을 나타냈다 이런 그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뭐 어필을 해야지 받아들여지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실무에서 강간 사건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해자들은 화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합의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고 피해자는 아니다 전혀 그런 바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물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처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물리적 폭행이기 때문에 입증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위력, 특히 업무상 위력 부분에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취한 방점은 이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여자가 거짓말하니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것보다 여자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식으로 지금의 수사 관행과 그것을 또 지금 이 안희정 재판부가 그런 쪽으로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그 다음 날 어떤 행동 이해해야지 맞는데 이
김 씨는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안희정 지사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당한 다음 날에 예, 예. 안전지사가 좋아하는 뭐 음식을 예, 다 그렇죠. 준비해서 다시 또 알려줬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죠. 등등의 예. 러시아 사건, 스위스 사건이 다 그런 맥락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 여성계 쪽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저도 이제 사실 수사도 해보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피해자 다음에 일반성은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성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다 일반적으로 울어야 되고 자해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다음이라는 게 없다는 없죠. 거죠. 예, 없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재판관들이라든가 일부 남성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수사를 한 사람들이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나 사법을 진행하니까 예.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도 이 판결을 보고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런 일반적인 여성 피해자다움을 저렇게 얘기했을까? 거기다가 정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여성들이 불만을 갖고 나가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그 많은 피해자를 저희 같이 이제 만나본 사람들은 절대 일반성의 피해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재판부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은 이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런 거죠. 보통 yes means yes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로 명백하게 노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그것이 강간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건데 예. 명백하게 예스라고 해야지만이 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는 그겁니다. 동의를 예스라고 받지 않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이 성관계는 강간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유엔이라든가 서구의 여러 가지 그 법 체계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권고하는 것도 그겁니다. 너무 좁다 우리는. 강간죄의 어떤 범위 너무 좁기 때문에 좀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든가 또 강압을 가지고만 강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암묵적인 회유 아니면 권력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또 권고하는 거고 역시 법무부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좀 그런 연구 영역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게 입증 책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도입되면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참 문제가 되는 게 왜 예.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겁니다. 예.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프로파일러들 하고 있는 범죄 분류 매뉴얼에 미국적 기준만 가지고도 흔히 말하는 소셜 어켄턴스 레이프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의 그 강호, 또 종속강간이라는 개념이 이미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입증을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좀 후진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덮어씌우냐면 피해자한테 하는 겁니다. 예. 제일 쉬운 방법이 피해자를 공격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지금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성범죄를 다뤄보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입장에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왜? 가해를 한 사람한테 그걸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반대가 되니까 예. 이건 아닌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예, 것 같네요. 예, 예. 자, 그리고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마드가 계속해서 워마드의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허위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화로 불을 지르겠다 아니면 전화로 이제 성당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되지만 예. 폭발물을 직접적으로 사진 올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어. 형법 119조에는 폭발물의 죄가 됩니다. 만약에 이를 통해서 사람이 상해거나 그럴 때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비죄나 음모죄도 미수죄도 처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흔히 사진 하나 올려갖고 폭발물 째깍째깍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워마드에 있는 사람이 이걸 장난으로 했던 아니면 그랬던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을 했을 때 동원되는 막대한 경찰 병력, 군인 병력 그다음에
이 업무적인 그 손해라든가 공포감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절대 이런 행동은 안 되고 만약에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예. 집회 시위를 하시면 되는 예. 거죠. 이런 형태의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워마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워머드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거는 일종의 이미지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를 알아달라, 우리의 어떤 불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건을 처리할 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공공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네. 하는 데 있어서 수단에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폭탄이라든가 뭐 흔히 말해 흉기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경찰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있고 동생은 CJ 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횡령한 내용인데 일단 크게 보면 30억 원의 횡령을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실제 그랬다 싶으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자체는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사 돈으로 이분이 쓸 요트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던데요. 예, 뭐 17억 원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포장도 못 뜯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자기 돈이랑 회사 돈으로 이 사람 타려고 했으니까 이건 횡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주들의 돈을 이 사람한테 그냥 갖다 준 거니까. 근데 이게 액수가 30억이기 때문에 50억이 안 되고 흔히 5억에서 50억 사이는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서 이게 성년 이상의 징역으로 될 수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액수가 우리나라 법칙에선 너무 작습니다. 형량이.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이런 재벌들이 이렇게 많이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액수가 보통 몇십억 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보통 3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 3년에 5년. 그러니까 이거 금방 빠져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보다는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특경법상 횡령죄 3년 이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참 이런 일부 기업인들의 횡령, 배임 또 뭐 나아가서는 뭐 갑질 논란까지 잊을만 하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은 이제 좀 안 나와도 될 법한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지겹죠. 보고 예. 싶지 않은 분들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주들의 감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분들은 그 돈을 다 자기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보통 소액주주들, 이 분명히 CJ라는 것에 소액주주들이 있고 그들이 이 흔히 말하는 대주주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행위는 못할 텐데 네. 결국은 그걸 이제 어떤 제도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다가 사법부도 역시 늘 3호 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별로 크게 어떤 압박을 안 받는 신 같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하다가 이제 좀 봐주고 나오고 그러면은 글쎄요,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안타까운 얘기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이신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